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식사 정국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혼밥 논란이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또다시 제기가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 문제를 거론하면서 또 맞서는 이런 형국입니다. 청와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 그야말로 식사 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그 혼밥 얘기가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왔어요. 이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 일정을 분석을 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던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600일 가운데 26.6%인 160일 동안은 공식 일정이 없었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관련이나 재난 등의 어떤 현장 방문 일정보다 북한 관련 일정이 더 많았고 그 와중에 이제 139일에 이르는 일정들은 아예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개 일정의 75%는 청와대에서 이제 소화가 됐기 때문에 방콕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식사 일정만 따로 분석하면은 1,800끼니 중에 이 다른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식사 일정이 잡힌 게 단 100회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했죠. 여의도 연구원을 아예 가짜 뉴스의 진원지다 이렇게까지 지목을 했는데요. 먼저 여의도 연구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평가한 139일의 일정의 경우에는 순방 이동 중이거나 또 명절,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또 방콕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청와대 여민관이 대통령 집무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된 일정이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보다 북한을 더 챙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의도 연구원이 좀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정을 하나로 묶거나 분리해서 계산하는 일종의 통계 왜곡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혼밥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무총리와 오찬으로 진행된 주례 회동만 총 50회 가까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고려하지 않은 이 내용이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오찬 만찬 일정이 진행이 됐는데 공개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공개하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만나는 일정도 여당에 치우쳐져 있다 이런 대목이 이제 여의도 연구원 보고서에 나오는데요. 시정연설이라든지 이렇게 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이제 대화를 진행한 일정이 2017년에만 3번, 2018년에는 4번 진행됐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의 릴레이 단식 논란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지금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자폭 투쟁이다 이런 좀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 정도로 역풍이 거센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부 대표인 정유섭 의원이 K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이 문제 본질은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문제인데 기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라서 그런지 단식에 초점을 맞춘 악의적인 기사를 쓰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또 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이 릴레이 단식소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국회 일정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밤 이야기가 논쟁거리가 되는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같은 밤 얘기긴 하지만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을 향한 시선은 좀 다른 게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관련 논란은 현실을 모르는 특권 계층이다 이런 시선을 강화시키는 효과인데 이른바 이제 웰빙 정당이다 이런 비판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반면 청와대 혼밥 논란은 대통령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듣지 않아서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 이런 인식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말 문제로 보이는 거는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건이 실제로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가 일어났기에? 오늘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부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창간담회에 참석해서 한 말이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요. 주로 신남방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5, 60대와 청년들에게 동남아에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것만 보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표현이 아주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된 게 지금 문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요? 박항서 감독도 구조조정이 됐는데 인생 이모작을 이제 베트남에 가서 터트린 거 아니냐. 5, 60대들은 할 일 없다고 산에 나가고 SNS에서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국문과를 졸업하면 취직을 못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많이 뽑아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 이게 헬조선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해피조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명색이 경제부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층 그리고 중장년층의 어떤 실업 등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냐. 여기에 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혼밥이 아니라 경제부장관이 문제인 상황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불타오르는 전당대회입니다. 자유한국당. 그렇습니다. 근데 왜 불타오른다고 했어요?
지금 주요 후보들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막 공격이 오가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유한국당 당원을 보면은 책임 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당규를 보면은 책임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비를 1년 중에 3개월 이상 납부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15일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3개월간 당비를 낸 것으로 보기는 어떻게 봐도 어렵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 당원이 아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요?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도 지난해 11월 29일에 입당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금은 두 사람이 다 책임당원이 아닌 상태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2월 10일에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는 당내 이제 선관위가 비대위에 요청하고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결정을 따로 해야 출마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경우가 다르다는 거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오늘 김진태 의원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지역 당협에 보낸 공문을 보면은 지난 22일 오후 6시부로 입당, 승급, 당원 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당원 명부가 폐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즉 선거인 명부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월 10일에 오세훈 전 시장이 당비를 낸다고 해도 뭐 출마 자격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출마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김진태 의원 주장의 핵심은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이 같은 처지에 있는 거다. 이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를 막으려면 두 사람 다 막아야 되겠지만 허용을 하려면 또 두 사람 다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김진태 의원은 스스로도 당권 주자이지만 또 큰 틀에서 보면 황교안 전 총리에 가까운 그런 인사로 지금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 후보 자격 논란을 이 황교안 전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 논란의 본질도 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후보 자격 문제는 이제 정리가 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자유한국당 전국의 의장을 맡고 있는 한성교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두 사람 모두 후보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만 당원 당규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은 상임정국위가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의장으로서 이렇게 의견을 밝혔지만 실제 상임정국위가 반대하면 자신의 의견도 효력은 없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하지만 의장이 이렇게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뒤집히거나 그럴 일은 뭐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오세훈 다 출마할 수 있다 이거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 양강구도인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는 변수라고 해야 될지 이제 홍준표 전 대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 30일 출판 기념회에서 지금 출마 여부를 밝힌다고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자신의 재신임 여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 누명 쓰고 쫓겨난 조강지처를 자처하면서 다시 받아들이는 게 도리다 이런 얘기하는 걸 봐서는 거의 이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정말 출마를 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남기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요. 본인은 대권을 목표로 하는 출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패배하면 그 대권이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